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30년 동안 가정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난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대학병원에서 20년, 지금은 종합병원 원장으로 일하며 매달 200명이 넘는 60대 이상 환자분들과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고 있던 계란 상식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4세 김순희 할머니는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라서 난 안 먹어요 하시며 3년 동안 계란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근육량이 20%나 줄어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몸이 되셨습니다. 반대로 계란은 완전 식품이래. 많이 먹어야지 하시며 하루에 4개씩 드신 69세 이진희 어르신은 결국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계란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내 몸에 맞는 섭취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란을 약으로 먹는 법부터 독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할 포인트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무심코 잘못된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시다가 건강에 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정확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요, 계란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이 말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계란을 드셨다는 것 자체보다 잘못된 방식으로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74세 김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 이후로는 계란을 아예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 덩어리래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 말이 얼마나 단호하셨던지요.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 할머니 건강을 더 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죠. 3년 동안 계란은커녕 다른 단백질도 줄이시면서 근육량이 무려 20%나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계단도 혼자 못 올라가시고 외출 때마다 지팡이를 꼭 짚으셔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반대로 69세 이진희 어르신은 계란을 건강식품이라며 하루에 4개씩 때로는 5개도 드셨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래요.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이진희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앓고 계셨고 이런 상태에서 계란을 과하게 드신 것이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어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심한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는 혈관이 막힌 상태, 즉시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 사례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 없이 무작정 먹거나 무조건 피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잠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계란을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몇 개나 드시나요? 혹시 익히지 않은 상태로 드신 적은 없으셨나요? 계란에 대한 정보를 누가 그러더라 식으로 들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꼭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란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186mg입니다. 숫자만 보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까봐 계란 못 먹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은 하루에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1000mg 이상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계란 하나의 콜레스테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물론 이 이야기는 건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없는 분들이라면 계란 하나쯤은 몸에 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미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긴 상태에서는 계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더 막히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점에서 계란은 무조건 좋다, 혹은 절대 먹지 마라 하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건강한 몸이신가요? 아니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은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맞춤형 조절법입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은 음식일 뿐이에요. 문제는 먹는 방법이에요. 건강하신 분이라면 주 57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근육 유지와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되죠. 하지만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 23개 이하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흰자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흰자에는 단백질은 많고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거든요. 정리하자면 건강하신 분 하루 1개, 주 57개까지 가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 주 23개 이하, 흰자 중심. 심장 질환 있으신 분 주 12개 이하, 꼭 전문의와 상담. 그럼 전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하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계란 구체적인 섭취 방법과 시간, 조리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요, 도대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좋다는 건가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좋을지부터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몸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단백질 섭취가 하루 활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상 분들이 아침에 계란 하나와 채소를 함께 드시고 낮 동안 기력이 좋아졌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숙이나 날계란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73세 어르신이 날계란을 섞은 비빔밥을 드셨다가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며칠간 입원하신 적도 있어요. 그럼 안전한 조리법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삶은 계란. 끓는 물에 1012분 이상 삶으세요.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찜.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노른자가 흐르지 않도록 푹 쪄주세요. 속까지 익히는 게 핵심입니다. 스크램블 에그. 계란이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중불에서 저어가며 익히세요. 촉촉한 느낌은 좋지만 덜 익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아래 음식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날계란을 섞은 육회, 반숙 계란덮밥, 생달걀 들어간 일식 요리, 집에서 만든 마요네즈, 삶은 계란만 먹으면 질릴 것 같아요. 이런 걱정도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조리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맛과 영양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에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눈 건강을 지키는 루테인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찜에 버섯이나 새우를 넣으면 씹는 맛도 살고
단백질도 더 풍부해지죠.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는 양파나 파프리카를 함께 볶아보세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색감도 예뻐서 식욕도 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번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계란 실수 5가지 꼭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날계란 또는 반숙 계란을 드시는 겁니다. 생계란이 기운을 푹 돋아준다더라. 이런 말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은 계란 껍질뿐 아니라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선 며칠씩 설사하고 탈수로 입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고지방 음식과 계란을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베이컨, 계란 치즈, 계란 버터 구이 같은 조합이 대표적이에요. 이 조합은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서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한 69세 어르신은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 위에 슬라이스 치즈를 올려 드셨는데요.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서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었어요. 세 번째, 한 번에 계란을 2~3개씩 드시는 경우입니다.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4개, 5개씩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2개 이상 드시면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정말 건강하신 분이라 해도 하루 1개 또는 이틀에 1개를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계란을 저녁 늦게 드시는 경우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6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도 느려져서 밤에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8시에 계란찜 드셨다가 밤새 소화가 안 돼 고생했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란을 껍질째 미리 깨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미리 깨놨다가 요리할 때 편하게 쓰려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 안 됩니다. 계란 껍질을 깨는 순간 세균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도 오염 위험이 커지죠. 계란은 먹기 직전에 깨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 꼭 껍질을 깰 필요가 있다면 밀폐용기에 담아 하루 이내에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계란 섭취 실수 5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반숙, 날계란 금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지 않기, 한 번에 2개 이상 먹지 않기, 저녁 늦게 계란 피하기, 껍질 깬 채로 보관 금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건강한 노후를 좌우합니다. 계란이 좋다니까 그냥 삶아만 먹어요. 혹시 이렇게만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계란이 줄 수 있는 효과의 절반도 못 누리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계란을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팁들을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단순한 조리법부터 음식 궁합, 보관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음식 궁합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혼자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가 좋아요. 계란 속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채소의 비타민 C와 만나면서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엔 계란 스크램블에 양파, 피망, 토마토를 함께 볶아서 드셔보세요. 양파의 케르세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계란과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점심에는 삶은 계란을 샐러드 위에 올려서 드셔보세요. 드레싱은 가능하면 올리브오일 기반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지용성 비타민이 몸에 쏙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계란 보관법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문은 자주 열리고 닫히다 보니
온도 변화가 심해서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요. 항상 냉장고 안쪽 온도가 일정한 선반에 보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계란 사왔는데 이게 신선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럴 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깨지 마시고 찬물에 계란을 살짝 담가 보세요. 바닥에 가라앉으면 신선한 계란, 약간 뜨면 중간, 물 위로 둥둥 뜨면 버리셔야 해요. 이건 아주 쉽고 누구나 바로 해볼 수 있는 신선도 체크법입니다. 그리고 드시는 방법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계란이 지겨운 음식이 아니라 매일 기다려지는 건강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란찜에 새우나 표고버섯을 넣으면 단백질과 식감이 풍성해지고요. 미역국에 계란을 풀어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보충돼요. 브로콜리와 계란을 같이 볶으면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됩니다. 어떤 72세 할머니는 매일 계란만 먹기 너무 질려요 하셨는데 샐러드, 찜, 스크램블, 수프에 활용하시면서 오히려 계란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되셨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계란을 먹을 시간대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되고 기력도 좋아지세요. 하지만 저녁 늦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느려지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계란은 채소와 함께 드세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삶은 계란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요리를 시도해 보세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찬물 테스트로 신선도 확인하세요. 작은 습관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냥 계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맞춤 영양제처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계란 어떻게 드셔야 할지 조금 감이 오셨죠? 하지만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다 보니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몸 상태별 맞춤형 계란 섭취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난 건강하니까 매일 2개쯤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 멈추시고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같은 계란이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60대 이상 어르신,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는 하루에 1개, 주 57개까지 드셔도 안전합니다. 이때도 반드시 완숙으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줄 수 있어요. 계란은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기 때문에 아침 식사에 꾸준히 포함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5세 박순자 어르신은 아침에 삶은 계란과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신 지 2개월 만에 기력도 좋아지고 혈색이 환해졌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있으신 분, 혈관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 34개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노른자는 반 개 정도만 드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균형 있게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란찜에 브로콜리, 양파를 넣어 드시면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있으신 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이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라면 주 2개 이하로 줄이시고 되도록 노른자는 피하세요. 대신 생선, 콩류, 두부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세요. 계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혈액 검사로 변화 추이를 보시며 조절하셔야 합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 매주 12개 이내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드실 때는 한 끼 식사 안에서 전체 지방 섭취량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회복 중이신 분 수술 후 감기, 기력 저하 등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므로 계란찜이나 계란죽 형태로 부드럽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화에 무리가 없도록 하루 1개 미만 이틀에 1번 정도 드시면서 상태를 체크해가며 양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신장질환, 간질환, 담석증 있으신 분,
단백질 조절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석 중이시거나 신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자칫하면 몸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란 하나를 드시더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조절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남들도 먹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식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란을 다시 바라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년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부터 계란 무조건 먹는 것도 아예 끊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 맞게 안전하게 현명하게 드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가요.